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저 질문 예. 의원님, 보수 진영에서 당장 배신자라는 프레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로지 국민과 또 보수와 당에 대한 충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좀 편협한 시각을 가진 일부 보수 정치인 또는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배신자 프레임 또는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흠을 내고 여러 가지 겁박을 아마 할 것 같고요. 또 이미 배신자 현수막, 또 항의 시위, 살해 협박 이런 견디기 어려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진영 논리, 구태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영 논리에 빠진 구태 정치가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란 이런 참극을 낳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면서 배움을 얻고,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적으로 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른 데서 우리는 배움을 얻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극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 주장하는 자가 생각이 논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늘 보면 생각을 주장하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뒤를 캐거나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거나 아니면 집단의 힘으로 겁박을 가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구태 정치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정당 내에서도 되지 않고 당연히 정치가 후진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런 배신자 프레임의 공격 또는 살해 협박 또는 제 개인의 뒤를 캐서 흠을 내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 협작 정치, 조폭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고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입을 막히면, 말을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겁박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소신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의 이 정치적 혼란이 우리 정치가 구태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 정치 하는 분들 또는 집단이 정치적 주장이 아닌 배신자 프레임 또는 집단 겁박, 협박 또는 개인의 흠잡기로 논점을 흐리고 하려는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정확히 보시고 엄단해 주시기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는 말씀은 표결에 참여하는 걸 찬성한다는 건지 아니면 찬성표를 던지시겠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사실 지난 표결에도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었고, 우리 여야와 국민들께 진영 논리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찬성표를 던져도 사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표를 던지면서 진영 논리를 극복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 탄핵 때부터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참극에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나서서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극 참여와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바로 이제 당에 돌아가셔서 좀 어떤 역할을 하실 거고, 실제로 당내에서는 비판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기관이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당론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신과 양심이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소신과 양심은 이번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 어떻게 보면 친위 쿠데타적 성격의 이런 비상계엄에 여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집중해서 제 입장과 또 주변에 대한 설득을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많은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병들게 했던 구태 정치의 습관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맞고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 그리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배신자다. 나랑 생각이 다르면 뒤를 캐서 흠을 내겠다. 나랑 생각이 다르면 겁을 줘서 입을 막겠다. 아마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에는 굴하지 않고 분연히 할 말은 해나가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예.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한 의견이 있다거나.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난 표결 때에도 소신 있는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함께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숫자를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그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이랑 김예지 의원이랑 따로 소통하신 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님과는 개별적으로 소통한 적은 없고 김예지 의원과는 소통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통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이번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보수가치에 반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소통을 했었습니다. 때가 되는 뜻을 같이 할 의원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 때라는 게 이번 주 내일인가요? 아마도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각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특히 지역구를 둔, 특히 영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함부로 나서기가 어려울 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영남의 지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지역에서 엄청난 비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서울과 영남의 정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다소간의 시간 선후의 문제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빠르면 이번 탄핵 표결 때에는 많은 의원들께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하시는 의원님들 숫자가 혹시 탄핵안을 가결시킬 정도의 숫자가 되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탄핵 협박이나 아니면 비를 캐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 탄핵 가결 기대한다고 말씀하셔서 다수 소통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 의원들 중에 지난번에 같이 기자회견을 했던 다른 소장파 의원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본인 스스로 입장을 밝히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장파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고 또 우리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께 사과하고 풀고 가야 될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의원총회에 가셔서 직접 말씀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네. 언제 오늘 바로? 오늘 의원총회는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나오시면서 대표와도 조금 상의를 하거나 따로 상의하거나 소통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까지는 당론을 좀 많이 따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당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당론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자신의 소신에 따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을 한 것이고, 제 입장을 명확하게 한 후에 이제 선배 정치인들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그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굉장히 지쳐 보이시는 모습도 보였고 물도 이렇게 드시는 모습 보였는데, 물리적으로 당내에서 표결을 막았던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당내에서 표결 행사를 막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 제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실 그날 당론과 제 양심 사이에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표결 후에 서울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서울역에 도착해서 가면서도 계속 마음이 괴로웠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기 전에 이 기차를 타고 내려가 버리면 제가 평생 마음의 죄인으로 살고 마음에 너무 힘이 들고, 이거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잃더라도 돌아가자라는 결심이 있어서 바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단계에서 민주당에서 제게 설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0% 저의 자의에 의한 결정이었고, 저희 당에서도 물리적으로 이걸 막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되고 집권 여당이 집안 싸움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차기 원내 리더십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공목 같은 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사태라고 하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부터 위협한 매우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인 국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 국가적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여당의 탄핵 참여이고, 원내 집행부 구성 역시 그런 의미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었던 분들,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분들이 당의 집행부 또는 원내 집행부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며, 우리 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원내 집행부는 우리 보수의 가치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간다는 생각으로 임할 수 있는 깨끗한 분이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윤석열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련이 없는 분이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이 의견 말씀하실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초기와 중기가 좀 색깔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동훈 대표께서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했던 것과 중기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은 공과를 구별해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반기 이후로 잘못됐을 때 경고음을 내면서 대입각을 세우셨던 부분은 분명히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원들의 평가에 따라 대표직을 수행하고 계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내 집행부를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내 집행부는 윤석열 정부와 직간접적인 연결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참극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탈당을 한다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욕을 먹고 같이 참담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외롭더라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국민 찬성 투표를 하고 나시게 되면은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중징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중징계는 감안하고 있고요. 당의 중징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제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그 조기 퇴진 시점을 더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입시하야를 추구하시는 어떤 개선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논란이 생각해 주시는 시점이 있다면 뭐 대선 시점까지는 제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뭐 2달이든 3달이든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과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만 한다면 기간의 길고 짧음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